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너도 나도 개나 소나 아파트 산다고 온갖 대출에 연끌했으니 도적장이 미어터지는 겁니다. 당연한 거지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요즘에 뭐 다 힘들지만 가장 힘든 사람들을 이제 한 부류를 뽑자면 아마 연끌 하신 분들. 연끌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영어를 끌어모아.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대출 많이 받아서 좀 무리해서 집을 구입하신 분들 좀 많이 있죠. 그분들이 작년부터 사실 버티기 힘들죠. 왜냐, 금리도 많이 오르고 물가도 많이 오르고 본인이 일하는 일자리 사정도 안 좋다 보니까. 근데 막상 집을 내놓으려고 하니까 우리 집을 찾는 사람이 없고, 그러면 이제 계속 살면서 매달 나가는 이제 원금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이게. 요즘 아파트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도 관리비를 제때 못 낸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아파트 왜 그 엘리베이터 있죠. 엘리베이터 보면 이제 그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공지사항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붙여놓으면 이제 거기 뭐라 나와 있냐면 그 알림. 요즘 저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관리비를 미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꾸 관리비를 미납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도 수도와 전기를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미납 경고장을 받으신 분도 있으면 관리사무소 오셔서 본인이 미납한 관리비를 빠른 기일 내에 납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땡땡 아파트 관리사무소. 여러분 사는 아파트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 이런 케이스가 좀 있대요. 요즘에. 아니,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비. 보통 아파트 9평 타입이면 25만 나오지 않나요? 더 나오면 30만 나오고. 요즘 30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난방 많이 뜨다 보니까 좀 많이 나오겠네. 한 40만 나올 수도 있겠네. 예. 한 30만 나오겠네, 겨울이면. 난방을 많이 뜨니까. 보통 이제 봄이고 하면 20한 4, 5만 나오지 않나요? 9평 타입 기준으로. 근데 그 돈이 밀린다고? 그 돈이? 그 돈을 못 낸다고요? 아파트에 살 정도면 그래도 벌이가 적진 않을 텐데. 요즘 이런 집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아파트에 산다고 무조건 여기 사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를 무리하게 산 나머지 지금 당장 쓸 돈이 없다거나 좀 쪼들리다 보니까 이런 공과금도 제때 못 내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이제 아파트뿐만 아니라 뭐 빌라나 이제 오피스텔 같은 데 보더라도 이제 내야 될 돈을 제때 못 내가지고 이제 미남 영수증 아니면 이제 캐피탈 영수증 각종 대출 관련 이제 우편들이 쌓여있는 집도 좀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빚 졌는데 이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점점 그런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빚이 졌으면 갚아야 되고 못 갚을 빚이면 애초에 받지 말았어야 되고.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 생각 안 했죠. 빚이 최대한 많이 지고 최대한 많이 내서 최대한 많이 빌려서 그 빌린 돈으로 집 사거나 아니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야 뭐 가난을 탈출할 수 있다, 그래야 부자 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팽배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뭔가 빚져서 한 게 수프로 돌아가면, 일이 꼬이게 되면, 대출 받아서 했던 돈이 실패로 돌아가면 그런 생각은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출 가지고 했다가 실패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이게 만약 계속 밀리거나 상황 못하면 압류 당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압류 당하죠. 예. 일단은 보통 압류가 뭐냐면 담보대출 받은 분들은 압류 당하죠. 담보대출. 예. 주담대 못 갚으면 압류 당합니다. 주담대나 이제 뭐 다른 신용대출 못 갚으면 담보물 설정했으면 압류 당해요. 뭐 자동차 담보대출 받았으면 그 대출금 못 갚으면 자동차 압류 당하죠. 집 담보로 대출 받았는데 그 대출 문제 때문에 못 갚으면 압류 당하죠. 압류 당해서 경매로 넘어가죠. 네, 경매로. 근데 요즘에는 정말 좋은 아파트 아니면 경매 넘어간다고 해서 낙찰되는 사유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실 합법적인 추심만 당해도 멘탈이 많이 나가는 걸로 압니다. 그렇죠. 많이 나가죠, 여러분. 그 추심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 거야, 맞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회사에서 돈 떼먹은 사람들, 맞잖아요. 우리 신용카드를 써가지고 돈을 떼먹은 사람들이 많은데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은행에 대출 받아놓고 제때 못 갚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야. 이도 못 바꾸면 이제 은행도 마비가 되는데 당연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추심하는 직원들 굉장히 바쁠 겁니다. 요즘에 대출 창구 가보면 줄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은행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금융을 가면 그 예적금 널널한데 대출 쪽은 줄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오전부터 표정이 안 좋아. 이게 그 상담하시는 분도 표정이 안 좋아요. 확실히 예적금 창구하고 대출 창구하고 온도차가 너무 다릅니다. 이게 정말로 그분들 저도 있잖아요. 뭐 확실한 얘기는 안 들어봤는데 옆에서 얘기 들어보면 아마 대출을 다 못 갚을 거니까 대출 연장, 연장 신청 받으러 왔고, 그리고 이제 추가 대출 받으려고 왔어요. 대출 더 안 되는지. 그러니까 빚을 다 갚으려고 온 게 아니라 더 내려고 온 거야 이게. 그러니까 빚을 제때 못 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오신 분들은 빚이 있는데 또 빚을 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정상이냐고 여러분. 이게 물론 그분도 사정이 있겠지만 아마 주담대로 대출 받았는데 못 갚으니까 이제 봐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 은행이라는 게 그런 개인 사정 다 봐주고 장사하는 곳이 아니잖아, 맞죠? 당연히 직원들은 돈을 받아야 되고 돈을 전에 못 받으면 강제 집행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개인 사정 다 봐줘가면서 일을 합니까? 개인 사정 다 봐주면 그 사람들이 제때 갚을 것 같아요? 안 갚잖아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리고 그런 추심을 많이 받게 되면 전화를 못 받아요, 여러분. 그 전화기 꺼놓고 일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도 있잖아요. 그 빚 갚으라고 있잖아요. 추심 전화 오고 아니면 이제 지인들한테 있잖아요. 돈 빌려서 안 갚아서 전화 오다 보니까 공장에 그런 분도 있어요. 공장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요즘에 작은 사정 안 좋으니까 대출 받았는데 이거 제때 못 갚으니까 전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기는 전화기를 꺼놔요. 아니면 이제 폰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폰 2개 쓰고 있잖아요. 예. 다른 폰 개통 하나 더 시켜가지고 그 폰으로 이제 따로 연락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폰 2개 쓰고. 아무튼 요즘에 사정 안 좋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지금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갚아야 될 빚이 없는 거, 빚이 압박을 받지 않는 거, 그리고 어떻게든 돈을 모으고 사는 거,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꼭 부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그 돈 떼이지 않고 그리고 갚아야 될 빚이 없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괜찮은 인생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빚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들, 추심 압박받는 사람들,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 보면 빚 가지고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일수록 시샘하고 부정하고 남 탓한다고 합니다. 정작 가진 자들은 불평불만이 적어요. 맞습니다. 지금 가진 거 없는 사람도 많아. 겉으로는 가진 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재무상황이 거의 빈털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다거나 갚아야 될 빚이 많다거나 이런 사람도 많아. 아파트에 살아도 그냥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지 이게 설령 내 집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집에 말하려면 나오면 대충 다 갚아야 되죠. 여러분 그냥 겉으로 있잖아요. 뭐 차가 없다, 뭐 좋은 옷 안 입었다, 이게 가진 게 없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겉으로는 누가 봐도 있는 척해. 막 좋은 차 몰고 좋은 옷 입고 뭐 나는 괜찮은 아파트 살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통장에 돈 없고 갚아야 될 빚이 많은데 제때 못 갚고 있고 이게 가진 게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야, 엄밀히 따지면.
완전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사람이 근데 재정적 여유가 없으면 멘탈이 안 좋아져,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 멘탈 안 좋잖아, 맞죠? 제 방송에도 멘탈 안 좋은 사람 몇 명 있거든? 근데 왜 멘탈이 안 좋은지 아세요?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 자꾸 각종 채무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돈이 모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뭘 하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민하고. 요즘 한국 사람들 보면 뭔가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왜 마음의 여유가 없을까? 일단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까. 내가 당장 써야 될 돈이 있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 돈도 모이지 않고. 그리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뭔가 확실한 비전이 안 보이다 보니까 뭘 해도 짜증나는 거지. 뭘 해도. 거기다가 이제 뭐 인스타나 아니 유튜브 같은 잘 사는 사람들 보면 배 아프죠 이게. 저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노력 안 하고 살면서 부모 잘 만나서 저렇게 사는 것 같은데 난 이게 뭐냐. 여러분 그런 말 알죠? 옛날 속담 중에 곳간에서 힘이 난다. 네. 정말 곳간에서 힘이 나요. 요즘에 곳간이 뭡니까? 바로 통장잔고죠. 통장잔고. 통장잔고 넉넉하면 화가 나더라도 금방 누그러져. 근데 통장이 비어있고 뭐 대출이 많으면 별거 아닌 것도 짜증나요. 별거 아닌 것도. 요즘 사람들 보면 정말 별거 아닌 거에 막 핏대 세우고 막 역성 내고 좀 요즘에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팩폭 좀 했다고 거기에 막 발끈하는 사람도 있어요. 별거 아닌 거에 막 짜증내고 막 거기에 막 내 인생 모든 걸 막 이렇게 갖다 바치고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여러분. 별거 아닌 거에 막 짜증내고. 여기 보면 사람들이 보면 개인 막 인터넷 기사 보면서 막 맨날 욕하고 막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왜 그래? 가진 게 없으니까. 국간이 비어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국간이 비어있으니까. 인생이 되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대한민국 사람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이 안을 보면 이 사람의 어떤 통장잔고나 이제 실체를 보면 별거 없는 사람들 많았어요. 별거 없는 사람들. 앞으로 얼마나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많은지 보게 됐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좀 민폐를 많이 끼치는지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살 것 같으면 누구한테 피해는 안 주고 정상적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정상적으로 살려면 일을 해야 되고 웬만한 빚이 없어야 되고 빚이 있으면 제때 갚아야 되고 그리고 돈이 모여야 됩니다. 돈이 어느 정도 모여야 그래도 남한테 불평만 안 하고 피해 안 주고 덜 예민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 져가지고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남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무리해서 뭔가 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맹이가 중요합니다. 알맹이. 그래서 거칠에 집착하지 말고 내실을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